남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말하는 비밀스러운 언어가 있다. 그것은 여자를 성적으로 끌릴 때 눈을 통해 드러나는 조용한 코드다. 나는 수년간 인간의 행동과 욕망의 심리를 연구하면서 남성의 시선이 강한 신체적 끌림을 느끼는 순간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으로 향하는 아주 특정한 세 지점이 있다는 것을 관찰했다. 흥미로운 점은 대부분의 여성들이 이 신호를 해독하지 못해 그의 진짜 감정에 대한 소중한 단서를 놓친다는 것이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너에게 직접 묻고 싶다. 너는 몇 살이고 지금 어디에서 우리를 보고 있니? 너의 파트너나 내 인생에서 특별한 그 사람이 대화할 때 계속해서 특정한 부위로 시선을 돌리는 것을 본 적이 있니?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의 좋아요를 누른 다음 댓글로 내 경험을 들려줘. 그리고 이 영상을 친구들에게도 공유해서 그들 역시 남성 욕망의 이 조용한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줘. 멕시코시티에 사는 34세 여성 소피아의 이야기를 들려줄게. 그녀는 몇 달 전 한 직장 행사에서 만난 38세 엔지니어 알레한드로와 만나고 있다. 대화를 나눌 때마다 놀라운 연결감을 느끼지만 친밀한 순간이 되면 그는 거리감을 두고 거의 기계적으로 변한다. 소피아는 그가 진심으로 자신을 원하는지 아니면 단지 예의 바른 것인지 끊임없이 고민한다. 그녀가 모르는 사실은 알레한드로의 눈이 대화 중에 성적 끌림에 아주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에게 이 오래된 남성 욕망의 코드를 가르쳐준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네가 시선을 보는 방식을 영원히 바꿀 사실을 말해줄게. 남자가 너에게 성적 욕망을 느낄 때 무의식적으로 가장 먼저 바라보는 곳은 대부분의 여성이 예상하는 곳이 아니다. 너의 눈도 아니다. 너의 아름다운 미소도 아니다. 가장 먼저 끌리는 지점은 바로 너의 입술이다. 단, 아주 특정한 방식으로. 남자가 성적 끌림을 느끼면 그의 신경계 중 아주 오래된 부분이 활성화된다.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가 그의 시각 시스템에 신호를 보낸다. 그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의 시선은 원초적 뇌가 다산성, 관능, 친밀함과 연결하는 신체 부위를 자동으로 찾는다. 남성의 뇌에게 입술은 단순한 얼굴, 특징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입술은 가까움의 문이자 키스, 열정, 그리고 욕망의 상징이다. 남자가 너를 원할 때 그는 너의 입술을 본다. 그것도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연구하듯이 혹은 너를 키스하는 모습을 상상하듯이 오래 바라본다. 이건 네가 말할 때가 아니라 입이 이완되어 있는 짧은 멈춤 순간에 일어난다. 과달라하르에 사는 29세 교사 카르멘은 완벽한 예를 들려줬다. 그녀는 의사인 미겔과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서로 간의 끌림은 있었지만 그녀는 그 역시 같은 감정을 느끼는지 확신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가 대화 중 잠시 멈출 때마다 또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실 때마다 즉시 그녀의 입술을 바라보고 몇 초 동안 그 시선을 머문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날 밤 늦게 그는 그녀에게 열정적인 작별 키스를 했다. 흥미로운 점은 입술을 보는 시선이 단지 욕망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무의식적인 준비라는 것이다. 그의 신경계는 마치 이렇게 말하듯 모두가 전환된다. 이 여자는 나를 끌어당긴다. 나는 신체적 친밀감을 위해 준비해야 한다.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모든 입술 시선이 성적 관심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다. 짧은 시선은 1초도 되지 않지만 욕망이 담긴 시선은 2초에서 4초까지 지속된다. 종종 그의 입술이 살짝 벌어지며 마치 키스를 기대하는 듯한 모습이 나타난다. 또한 그의 호흡 리듬도 달라지는데 더 깊고 불규칙하며 짧은 멈춤이 생긴다. 이제 그가 너를 원할 때
시선이 향하는 두 번째 지점으로 넘어가자. 이 지점은 더욱 결정적인 단서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전혀 신경 쓰지 않지만 남성의 뇌에 여성성과 관능에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부위다. 바로 너의 목, 정확히는 목과 어깨가 만나는 부분이다. 이와 관련된 과학은 매우 흥미롭다. 여성의 목은 진화 과정에서 성적 매력과 깊이 연결되어 왔다. 이곳은 연약하면서도 매우 매혹적인 부위로 여겨진다. 여성이 목을 드러낼 때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신뢰와 개방성을 신호로 보낸다. 남자에게 이 모습은 보호 본능과 성적 충동을 동시에 자극한다. 한 예로 몬테레이에 사는 32, 새 건축가 이사벨라는 몇 주 동안 35세 기업가 리카르도와 데이트를 했다. 만남은 즐거웠지만 그녀는 그의 끌림이 자신의 것만큼 강한지 알 수 없었다. 모든 것은 재즈 콘서트에서 바뀌었다. 이사벨라는 목과 어깨 라인이 은은하게 드러나는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콘서트 내내 그녀는 리카르도가 시선을 무대에 거의 두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의 눈은 계속 그녀의 목선을 따라 귀에서 어깨까지의 곡선을 쫓았다. 그의 시선은 강렬했고 거의 최면적이었다. 그날 밤 리카르도는 처음으로 그녀를 성적으로 그만둘 수 없이 생각했다고 고백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이 시선 방향을 강력하게 만드는 디테일이 있다. 목을 향한 시선은 단지 욕망의 표현이 아니라 조용한 초대이기도 하다. 남자가 내 목을 집요하게 바라본다면 그의 무의식은 그곳에 입맞춤하는 상상을 한다. 그의 마음속엔 자신의 입술이 그 민감한 부위를 스치는 순간이 그려진다. 목은 여성의 신체 중 가장 강력한 에로겐 존 중 하나이며 남성의 본능 체계는 이를 정확히 알고 있다. 인간 행동을 관찰하는 사람으로서 특히 흥미롭게 느끼는 점은 이 시선이 흔히 아주 특정한 제스처와 함께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목을 만지거나 그 지점에서 옷깃을 고친다. 마치 자신의 몸이 보고 있는 것을 반영하며 실제로 너를 그곳에서 만지고 싶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 같다. 타이밍도 중요하다. 목에 향하는 시선은 우연히 발생하지 않고 매우 특정한 순간에 나타난다. 그중 하나는 네가 웃을 때다. 진심으로 웃을 때 목은 자동으로 펴지고 곡선이 더 뚜렷해진다. 그리고 그가 너를 원한다면 그의 시선은 즉시 그곳으로 향한다. 또 다른 순간은 네가 고개를 옆으로 돌려 무언가를 듣거나 볼 때다. 그때 목선이 드러나며 만약 끌림이 있다면 그는 시선을 거의 떼지 못한다. 한 예로 푸에블라 출신의 28세 기자 마리아 호세는 이렇게 말했다. 그녀는 여러 동료들과 함께한 비즈니스 저녁 식사에 있었고 그 중에는 다니엘이라는 사진가도 있었다. 그와는 몇 번 즐거운 대화를 나눴지만 그 이상은 아니었다. 웨이터가 디저트를 가져왔을 때 마리아 호세는 잠깐 고개를 돌려 감사 인사를 했다. 그러자 그녀의 목이 또렷하게 드러났다. 다시 돌아봤을 때 그녀는 다니엘이 완전히 새로운 강렬함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목에 달라붙어 있었고 그녀는 소름이 돋았다. 그날 밤 늦게 그는 그녀에게 데이트를 신청했고 첫 키스에서 저녁 식사 중 그렇게 응시했던 바로 그 지점을 키스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이해해야 할 점이 있다. 이 시선에도 종류가 있다. 미적이고 짧고 부드러운 시선이 있고 또 하나는 훨씬 더 강렬하고 오래 지속되는 성적 욕망이 담긴 시선이다. 후자는 대개 더 깊은 호흡, 무의식적인 입술 적심, 그리고 마치 자석에 끌리듯 너 쪽으로 약간 몸을 기울이는 자세와 함께 나타난다. 그리고 이제 정말 강하게 너를 원할 때 그의 시선이 향하는 세 번째이자 마지막 지점으로 온다. 이 지점은 가장 논란이 많고 가장 본능적이며
종종 남성 욕망의 가장 정직한 표시다. 너의 엉덩이와 허리의 곡선. 네가 불편해지기 전에 왜 그런지 설명하게 해줘. 수백만 년 동안 남성의 뇌는 생식력을 나타내는 신호를 인식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왔다. 허리와 엉덩이의 비율은 건강과 번식 능력을 나타내는 가장 오래되고 깊은 생물학적 지표 중 하나다. 이것은 현대의 미적 기준이나 사회적 압력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 DNA 깊숙이 저장된 생물학에 관한 것이다. 남성이 여성을 욕망할 때 그의 시선은 무의식적으로 허리에서 엉덩이까지 이어지는 그 선을 찾는다. 그것은 살피고 감탄하고 욕망하는 시선이다. 피상적인 대상화의 시선이 아니라 그 여성을 성적으로 매력적인 존재로 표시하는 원초적인 본능이다. 티후아나 출신의 30세 회계사 발레리아는 이를 직접 경험했다. 그녀는 헬스장에서 알게 된 33세 변호사 세바스티안과 만나기 시작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는 강렬한 시선을 보냈지만 그녀는 정확히 어디를 보는지 알지 못했다. 모든 것은 어느 날 그들이 해변을 산책하면서 분명해졌다. 발레리아는 바람에 살랑이며 그녀의 허리와 엉덩이를 강조하는 가벼운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산책 내내 그녀는 그의 눈길이 계속해서 그곳으로 향하고 있음을 느꼈다. 그것은 무례한 시선이 아니라 감탄과 진정한 욕망으로 가득한 시선이었다. 나중에 세바스티안은 헬스장에서 처음 그녀를 본 날부터 그녀를 팔에 안는 상상을 멈출 수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중요한 것은 맥락이다. 허리와 엉덩이를 향한 이러한 시선은 항상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순간에 나타난다. 예를 들어 네가 일어나거나 걸을 때. 걷는 동안 엉덩이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은 남성의 뇌에서 이 시각적 반응을 자동으로 유발한다. 혹은 네가 앉을 때 옷이 실루엣을 더 강조할 때도 그렇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시선에는 종종 그의 신체적 반응이 동반된다. 그의 자세가 변하고 몸을 곧게 세우며 더 크고 강해 보인다. 마치 그의 몸이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적합한 파트너임을 보여주려는 듯하다. 또한 그는 무의식적으로 가슴을 만지거나 옷매무새를 다듬는 경우가 많다. 마치 그 순간 자신을 더 잘 보이고 싶어 하는 것처럼. 메리다 출신의 27세 수의사 크리스티나는 이 행동을 완벽하게 설명하는 사례를 들려주었다. 그녀는 친구들과 함께 한 파티에 있었는데 그 중에는 이미 몇 번 흥미로운 대화를 나눈 엔지니어 안드레스도 있었다. 그날 내내 크리스티나는 음료를 가지러 가거나 다른 친구들을 인사하러 여러 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가 돌아올 때마다 그녀는 그의 시선을 느꼈다. 그녀가 걸을 때 움직이는 엉덩이와 다시 앉는 모습을 향한 시선이었다. 더 눈에 띈 것은 그녀가 돌아올 때마다 안드레스가 몸을 곧게 세우고 셔츠를 매만졌다는 것이다. 마치 그녀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어 하는 것처럼. 그날 밤 늦게 그는 그녀에게 춤을 추자고 했고 그녀의 허리에 손을 얹었다. 그러자 크리스티나는 즉시 그의 욕망의 강도를 느꼈다. 이제 이 세 가지 신호를 해석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점이 있다. 이것은 결코 이러한 지점 중 하나에 대한 단일한 시선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의 패턴, 하나의 순서다. 남성이 너를 진정으로 욕망할 때 그의 시선은 특정한 순서로 움직인다. 먼저 너와의 연결을 위해 눈으로 간다. 그 다음은 친밀감을 상상할 때 입술로 향한다. 이어서 키스와 접촉을 시각화할 때 목으로 향한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원초적 뇌가 너의 성적 매력을 인식할 때 허리와 엉덩이로 간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신체 접촉으로의 자동적 초대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것은 정보다. 그가 진짜로 무엇을 느끼는지를 보여주는 단서다. 많은 여성들이 이것을 압력으로 해석하는 실수를 하지만
사실 그것은 네가 이 상황을 어떻게 다룰지 더 명확하게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단순한 데이터다. 그리고 나에게 흥미로운 점은 이것이다. 한 여자가 이 신호들을 이해하는 순간 그녀는 엄청난 명료함을 얻게 된다. 그는 그녀를 진짜로 욕망하는지 아니면 그저 예의 바른 것인지 더 이상 추측할 필요가 없다. 상반된 암시들을 해석할 필요도 없다. 그녀는 그의 성적 욕망에 대한 명확하고 직접적인 정보를 가진다. 그 한 예가 과달라하라 출신의 31세 그래픽 디자이너 알레한드라다. 그녀는 34세 건축가 페르난도와 몇 달째 만나고 있었다. 만남은 즐거웠지만 알레한드라는 그가 자신과 같은 열정을 느끼는지 확신하지 못했다. 이 세 가지 신호를 알게 된 후 그녀는 페르난도의 시선을 더 의식적으로 관찰하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그녀는 그가 세 가지 모두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그녀가 말을 멈출 때 그의 시선은 그녀의 입술로 향했다. 그녀가 웃을 때 그의 시선은 그녀의 목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녀가 걸을 때 그의 시선은 그녀의 허리선을 따라갔다. 이 사실은 그녀에게 자신의 감정을 직접 표현할 용기를 주었다. 그녀는 같은 주에 그에게 자신의 욕망을 고백했고 그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열정적이었다. 두 사람은 몇 달 동안 똑같은 감정을 느꼈지만 누구도 그것을 명확하게 표현할 용기를 내지 못했다. 이제 근본적인 한 가지로 넘어가자. 남성은 매우 시각적인 존재다. 그들의 성적 끌림은 주로 그들이 보는 것에 의해 유발된다. 반면 여성은 흔히 감정, 지성, 육체성이 섞인 방식으로 욕망을 느낀다. 이것이 남성을 피상적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며 단지 다를 뿐이다. 우리가 말한 이 세 가지 시각적 신호는 매우 복잡한 내적 과정의 외적 표현이다. 그가 너의 입술을 바라볼 때 그의 뇌는 도파민을 분비한다. 이는 욕망과 보상의 전달자다. 그의 시선이 너의 목에 머물 때 그의 신경계는 친밀감과 유대감과 관련된 반응을 활성화한다. 그리고 너의 허리와 엉덩이를 감탄하며 바라볼 때 그의 원초적 뇌는 본능적으로 생식력과 성적 매력의 신호들을 인식한다. 하지만 중요한 점이 하나 있다. 이 신호들은 일시적인 모험을 추구하는 남성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진지한 관계를 원하는 남성들도 매력을 느낄 때 똑같이 행동한다. 차이점은 신호 자체가 아니라 맥락에 있다. 진정으로 너를 존중하는 남성은 이 신호들을 너에 대한 진정한 관심과 연결시킨다. 그는 너의 삶에 대해 질문하고 너희의 대화에서 나온 세부 사항을 기억하며 너를 자신의 미래 계획에 포함시킨다. 몬테레이 출신의 35세 의사 엘레나는 바로 이런 경험을 했다. 그녀는 동시에 두 남성과 만남을 갖고 있었다. 로베르토는 세 가지 신호 모두를 보였지만 피상적인 이야기만 했고 그녀의 인격에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반면 파트리시오는 같은 신호들을 보이면서도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지고 그녀의 꿈과 두려움, 목표에 대해 알고 싶어 했다. 로베르토는 가벼운 만남만 원했고 파트리시오는 2년 후 그녀의 남편이 되었다. 그리고 여기서 네가 이해해야 할 결정적인 점이 있다. 성적 욕망은 낭만적 사랑의 적이 아니다. 오히려 둘은 서로를 보완한다. 남성은 너를 깊이 사랑하면서 동시에 강하게 욕망할 수 있다. 우리가 이야기한 시각적 신호들은 그가 너를 단지 객체로 본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것들은 그의 원초적 뇌가 너의 존재에 반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상호적인 끌림이 있을 때 완전히 자연스럽고 건강한 것이다. 그러나 너는 또한 이것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신호들은 문화적이고 상황적인 차이가 있다. 더 보수적인 문화권에서는 종종 더 미묘하고 알아채기 어렵다. 더 개방적인 환경에서는 매우 직접적이고 뚜렷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잘못된 신호를 진짜 성적 끌림과 혼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회적 평가의 시선이 있습니다. 차갑고 분석적이며 자석 같은 강렬함이 없습니다. 혹은 예의의 시선. 그는 사회적으로 적절하기 때문에 당신을 바라보지만 그의 눈은 우리가 이야기한 부위에 머물지 않습니다. 차이는 강도와 지속 시간에 있습니다. 성적 끌림이 가득한 시선에는 통제할 수 없는 거의 자석 같은 무언가가 있으며 반면 예의나 사회적 시선은 의식적이고 통제되며 짧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의 끌림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무언가가 옵니다. 여자가 이러한 신호를 인식하고 긍정적으로 반응하면 상호 끌림을 엄청나게 강화하는 순환이 생깁니다. 그가 당신의 입술을 볼 때 당신이 살짝 적시면 당신은 응답의 신호를 보냅니다. 그가 당신의 목을 볼 때 당신이 머리를 옆으로 넘기거나 무의식적으로 그곳을 만지면 두 사람 사이에 조용하고 강렬한 대화가 생깁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하십시오. 신호를 인식한다고 해서 반드시 행동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식은 당신에게 힘을 주지만 결정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관심이 있다면 반응할 수 있고 원하지 않는다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식은 불확실성을 없애지만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멕시코시티 출신의 33세 변호사 카르멘이 있습니다. 그녀는 36세의 컨설턴트 하비에르와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긴밀히 협력했습니다. 회의 중에도 그는 반복적으로 그녀의 입술, 목, 실루엣을 바라보는 것을 그녀는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그 신호를 인식했지만 전문적인 관계를 해치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 프로젝트가 끝났을 때 하비에르는 그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고 그는 줄곧 그녀에게 끌렸지만 직업적 한계를 존중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카르멘은 자신도 그의 끌림을 눈치챘지만 의도적으로 기다렸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솔직함은 건강하고 존중하는 관계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 지식의 아름다움은 이것입니다. 이러한 신호를 읽을 수 있는 여성은 불안과 끝없는 고민에서 해방됩니다. 더 이상 밤늦게 메시지를 분석하지 않고 그가 정말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예의상인지 추측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명확한 단서들이 있습니다. 이 신호들은 관계가 발전함에 따라 변합니다. 처음에는 더 강렬하고 더 빈번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끌림을 구축하고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후 더 깊은 관계에서는 더 미묘하고 개인적으로 변합니다. 그는 당신을 바라보는 자신만의 방식을 개발합니다. 오직 당신들의 관계에만 독특한 방식으로.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끌림이 상호적일 때 일종의 시각적 동기화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당신의 입술, 목, 허리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당신도 무의식적으로 그의 해당 부위를 바라보게 됩니다. 당신은 키스를 상상할 때, 그의 입술을, 친밀함을 생각할 때, 그의 목을, 그의 남성성을 감탄할 때, 그의 상체나 팔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조용한 거울 효과는 상호 성적 끌림의 가장 강력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신호의 개별적 차이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논의한 세 가지 포인트는 남성의 성적 끌림에 보편적으로 해당되지만 각 남자는 이러한 시선을 보여주는 자기만의 스타일과 타이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남자는 더 직접적이고 분명하며 어떤 남자는 더 미묘합니다. 그들의 경우 더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성격, 양육, 문화 및 과거 경험은 남자가 시선을 통해 끌림을 표현하는 방식을 좌우합니다. 자신감 있는 남자는 보통 이런 시선을 더 길고 더 강렬하게 유지합니다. 수줍은 남자는 같은 신호를 보여주지만 더 짧고 은밀합니다.
연애 경험이 많은 남자는 자신의 신호를 더 의식하고 통제하려 하지만 원초적인 충동은 거의 항상 드러납니다. 사회적 맥락도 큰 역할을 합니다. 그룹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신호가 더 억제됩니다. 반면 사적인 순간에는 더 강렬하고 오래 지속됩니다. 전문적인 상황에서는 그것을 억누르려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끌림이 진짜라면 계속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푸에블라 출신의 29세 엔지니어 루시아는 32세 건축가 디에고와 같은 건물에서 일했습니다. 그들은 가끔 엘리베이터나 카페테리아에서 마주쳤습니다. 루시아는 연결을 느꼈지만 디에고가 항상 매우 전문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두 사람 모두 늦게까지 일했고 갑자기 엘리베이터 안에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 몇 순간 동안 루시아는 세 가지 신호를 분명히 알아차렸습니다. 그녀가 미소 지었을 때 그의 시선은 그녀의 입술로, 그녀가 단추를 만질 때 그의 시선은 그녀의 목으로, 그녀가 몸을 돌릴 때 그의 시선은 그녀의 실루엣으로 향했습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퇴근 후 커피를 마시자고 제안할 용기를 주었습니다. 디에고는 즉시 동의했고 몇 달 동안 그녀에게 끌렸지만 그동안 자신을 억눌러 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매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신호들은 그가 성적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뿐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강한지도 보여줍니다. 빈도, 지속시간, 강도가 명확한 단서를 줍니다. 짧고 드문 시선은 끌림을 의미하지만 반드시 강렬한 것은 아닙니다. 빈번하고 긴, 강렬한 시선은 강한 성적 욕망을 나타냅니다. 여기에 우연한 접촉, 당신 근처에 있으려는 이유 찾기, 긴장하거나 흥분된 모습 같은 다른 제스처가 추가된다면 그의 관심이 단순한 성적 차원을 넘어 감정적, 낭만적 요소도 포함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신호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합니다. 만남의 초반에는 보통 매우 강렬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끌림의 새로움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의 존재에 익숙해지면 더 미묘해집니다. 끌림이 줄어들기 때문이 아니라 더 편안해지기 때문입니다. 장기적인 관계에서 이러한 시선은 특정 순간에 다시 강하게 불붙을 수 있습니다. 오랜 이별 후 특별한 자리에서 당신이 특히 꾸몄을 때, 또는 상황이 첫 만남을 떠올리게 할 때, 그리고 이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 이러한 신호들은 즉각적인 끌림의 표시일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성적 궁합의 전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신호를 일관되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보여주는 남자들은 안정된 관계에서 대체로 더 세심하고 열정적인 연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시선은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진정으로 당신을 보고 당신을 소중히 여기며 당신을 욕망합니다. 일반적으로, 피상적으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당신이라는 여성을. 마무리하자면 이러한 신호들은 정보의 선물입니다. 그것들은 당신에게 관계를 다루는 데 있어 명확성과 확신을 줍니다. 하지만 절대 잊지 마십시오. 성적 끌림은 중요하지만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관계의 일부일 뿐입니다. 한 남자가 당신을 강렬하게 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당신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며 지지하고 깊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성적 욕망은 사랑의 다른 측면을 약화시키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완합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을 이런 진정한 욕망의 신호로 바라보면서 동시에 존경, 감탄, 애정을 베푸는 사람을 찾는다면 당신은 정말 특별한 무언가를 찾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음번에 당신이 관심 있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의식적으로 이 세 가지 포인트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대화의 휴지기에 당신의 입술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 당신이 웃거나 움직일 때 당신의 목에 대한 그의 관심, 그리고 당신이 걷거나 앉을 때
당신의 실루엣에 대한 그의 감탄. 이 신호들은 그의 진짜 감정에 대한 귀중한 단서를 주고 이 관계를 어떻게 다루고 싶은지에 대해 더 명확한 결정을 내리도록 해줍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지식은 힘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이 지식을 어떻게 사용하여 당신의 삶에서 더 진실되고 정직하며 충만한 관계를 쌓아가는지에 달려 있습니다.